이곳은 나이 들어가는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 사색입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는 월요일 아침, 여러분은 몇 시에 눈을 뜨셨습니까? 72살의 한 분은 퇴직한 지 보름째 되는 월요일에도 새벽 5시 40분에 저절로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휴대폰 알람은 꺼져 있는데 손은 먼저 머리맡을 더듬었고, 베란다 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에서 출근 차량 불빛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다려둔 셔츠가 그대로 접혀 있고, 아내가 오늘은 좀 더 주무셔도 되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분은 대답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더 자도 되는 아침이 편한 게 아니라 더 이상 불릴 곳이 없다는 사실이 먼저 낯설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셔츠를 다린 건 습관이었는데 그 습관이 이제는 아무데도 쓰이지 않는다는 걸 식탁 앞에서 알아차린 아침이었습니다. 68배 또 다른 분은 은퇴 후 평일 아침마다 된장국을 데워놓고도 젓가락을 한참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출근 시간과 본인 출근 준비로 식탁이 늘 분주했는데 지금은 벽시계 초침 소리와 냉장고 모터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전화는 주로 단체방 알림뿐이고 누가 자신을 기다리는 오전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서운합니다. 일이 힘들던 날보다 오히려 아무 일 없는 아침이 더 무겁게 내려앉는다고 그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주함이 싫었던 게 아니라 분주함 안에 자기 자리가 있었다는 걸 이제야 느끼는 거라고. 국이 식어가는 걸 보면서도 손이 움직이지 않는 아침이 벌써 여러 번째라고 했습니다. 아침상을 치우고 나서도 오전이 시작되는 느낌이 들지 않아 괜히 싱크대 앞에 더 오래 서 있게 되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74세 한 분은 무릎 진료를 받고 병원 문을 나서다가 정장 차림 사람들 사이에서 잠시 걸음을 늦추었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진료를 서둘러 마치고 회사로 들어갔을 시간인데 이제는 약 봉투를 들고 집으로 바로 돌아가도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어깨가 예전보다 더 처져 보이는 날, 그분은 몸이 쉬는 것과 마음이 놓이는 것이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걸 실감했다고 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스쳐간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로 돌아갈 곳이 있었는데 자신에게는 돌아갈 곳이 집뿐이라는 생각이 약 봉투보다 더 묵직하게 손에 남았습니다. 66세 한 분은 은퇴 전에는 그토록 원하던 평일 산책을 시작했지만 공원 벤치에 앉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걸음이 오히려 더디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편의점 앞 택배 차량, 학교 앞 횡단보도, 경비실 교대 시간까지 세상은 제 시간에 움직이는데 자기만 잠시 옆으로 밀려난 것 같다고. 집에 돌아와 찬장 안도시락통을 만지다 보면 쉬고 싶다고 말하던 지난날과 막상 쉬게 된 지금 사이에 작은 후회가 겹칩니다. 한때는 도망치고 싶던 일상이 사라진 뒤에는 자신의 자리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이 네 분의 아침은 서로 다르지만 그 안의 감각은 닮아 있습니다. 몸은 쉬게 되었는데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 어긋남. 출근만 멈춘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누가 먼저 나서고 누가 기다리던 하루의 리듬도 함께 느슨해졌습니다.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던 자리가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공허는 남에게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를 남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일할 때는 피로와 부담이 있었지만 동시에 하루를 붙들어주는 구조도 있었습니다. 그 구조가 사라지면 고통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권태를 막아주던 장치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쉬게 되었는데도 오히려 더 깊이 가라앉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은퇴 직후의 월요일이 유난히 무거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난 바쁨 자리에는 평화보다 방향 상실이 먼저 들어섭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분들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도 갈 곳이 없고 된장국을 데워놓고도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병원을 나서도 돌아갈 자리가 집뿐인 아침. 그 아침들이 힘든 건 할 일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할 일이 있던 시절에는 그 안에서 나라는 사람의 윤곽이 저절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출근이라는 행위 안에는 피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조용한 확인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지겨웠던 반복이 사실은 나를 나로 붙들어주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진자가 한쪽으로 멈추면 고통은 줄어들지만 그 자리에 권태가 아니라 텅 빈 자기 해석이 남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자의 무서운 점은 양쪽 다 고통이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이 멈추면 다른 쪽이 그 빈자리를 더 크게 차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사유를 조금 더 따라가 보면 이런 생각에 닿게 됩니다.
직함이 사라졌을 때 삶이 통째로 비어 보인다면 우리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주던 자기 해석에 기대어 서 있었던 셈입니다. 직업은 돈만 벌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지 설명해주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직함, 회의 때 불리던 호칭, 후배가 건네던 인사. 그런 것들이 매일 조금씩 나를 확인시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라진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공허는 단순한 한가함이 아니라 자기 설명이 끊긴 뒤의 멍함에 가깝습니다. 같은 집, 같은 식탁, 같은 아침인데도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기력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래 의지하던 바깥의 틀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탓할 일이 아닙니다. 서 있던 땅이 빠졌는데 곧바로 걸으라는 것이 오히려 무리한 요구입니다. 누구든 그 자리에 서면 비슷한 흔들림을 겪습니다. 그 흔들림은 오랫동안 외부의 리듬에 자신을 맞춰온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고독에 대해 썼던 글들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에도 닿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거운 것은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만날 자기 자신이 아직 낯설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바깥의 필요에 맞춰 살아온 사람일수록 아무도 부르지 않는 시간은 쉼보다 당혹감에 가깝습니다. 30년, 40년 동안 누군가의 요청에 응답하며 하루를 채워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요청이 전부 멈추면 남는 것은 고요가 아니라 낯선 울림입니다.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생각의 소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 조용함이 오히려 시끄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은퇴 후의 정막은 조용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처음 마주하는 자기 목소리가 어색해서 힘듭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두거나 이유 없이 마트를 한 바퀴 돌며 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심해서라기보다 자기 안의 고요가 아직 낯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 고요 앞에서 괜히 화가 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첫 월요일의 공허는 게으름이 아니라 낯설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의 냉정함은 바로 그 낯설을 외면하지 말라고 서둘러 무언가로 채우려 하지 말고 그 빈자리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알람이 멈춘 뒤에도 몸이 먼저 일어나는 아침, 당신은 그 순간 무엇이 끝났다고 가장 먼저 느끼셨습니까? 직장이 끝난 것인지, 규칙적이던 하루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불리던 나라는 사람이 끝난 것인지, 무언가 하나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감각만큼은 비슷할 겁니다. 사라진 것은 일정표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묶여있던 나의 자리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하루 중 어느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지셨습니까? 아침 식사 전인가요? 점심 뒤인가요? 저녁 뉴스 전인가요? 시계를 보면 아직 10시인데 벌써 오후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하루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흘러간 날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결이 달라진 겁니다. 바쁠 때는 쉬고 싶었고 쉬게 되니 바쁘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 어긋남이 하루를 더 길게 느끼게 만드는 건지도 모릅니다. 출근하던 시절에는 귀찮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사라져서 이상하게 허전한 일 하나가 당신에게도 있습니까? 아침마다 매던 넥타이일 수도 있고 점심시간에 동료와 나누던 짧은 잡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던 짧은 10초가 가장 그립다고 하셨습니다. 귀찮음과 허전함은 같은 자리에서 시차를 두고 찾아오는 감정인지도 모릅니다. 은퇴 뒤의 무기력은 게으름이라기보다 오래 붙들고 있던 이름표가 떨어진 뒤의 어지러움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을 때 당신은 대답보다 먼저 어떤 기분이 올라옵니까? 예전에는 회사 이름이나 직함 한마디면 충분했던 대답이 지금은 왜 이렇게 길어지고 어려워지는 건지, 그냥 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문장이 자기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상대는 가벼운 인사로 물었을 뿐인데 돌아오는 길에 그 질문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날이 있습니다. 대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답해도 빠져있는 것 같은 허전함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을 시간, 지금 여러분은 그 시간에 누구를 떠올리게 되십니까? 사람은 마음이 갈 곳을 잃으면 몸이 먼저 어딘가에 머무르려 합니다. 거실 소파일 수도 있고 베란다 앞 의자일 수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서성이게 되는 현관 근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편해서가 아니라 다른 데로 옮길 이유를 아직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리는 오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가한데도 편안하지 않고 쉬는데도 쉬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쉬고 싶은 마음과 쓸모없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크게 남아있다고 느끼십니까? 오전에는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다가 오후가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 하는 불안이 슬며시 올라오는, 저녁이 되면 또 괜찮아졌다가 잠들기 전에 다시 빈 하루가 떠올라 잠이 멀어지는 밤도 있을 겁니다. 그 흔들림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래된 역할과 새로운 시간 사이에서 균형을 아직 못 잡은 것입니다. 바깥의 소리가 줄어들수록 미처 정리하지 못한 마음이 더 또렷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일로 불리던 이름이 사라진 뒤에도 아직 당신을 설명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직함도 아니고 소속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명도 아닌 것. 그런 것 없이도 나를 나로 느끼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간이 왜 낯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평일 아침을 다시 채운다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남기고 싶은 작은 리듬은 무엇입니까?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여는 일, 좋아하는 차를 천천히 내리는 일, 오래된 수첩을 다시 꺼내보는 일. 내가 고른 하루의 첫 동작 하나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침의 무게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답을 빨리 내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낯설음을 천천히 알아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은퇴는 쓸모를 잃는 사건이 아니라 남이 정해주던 리듬에서 내려와 자기 하루의 형식을 다시 세우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니체의 사유를 빌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첫 월요일은 그래서 공백이면서도 동시에 가능성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거창한 도전이 아니라 몇 시에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덜어낼지를 스스로 정하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30년 넘게 회사가 정해준 시간에 맞춰 살아온 사람에게 내일 아침을 스스로 설계한다는 것은 낯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낯설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간표에서 내려오는 일은 상실이기도 하지만 늦게 찾아온 자율의 감각이기도 합니다. 늦은 삶의 자율은 대개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아직 모른다는 사실도 새로운 리듬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정해진 답이 없다는 사실은 불안을 남기지만 동시에 이제는 남의 기준으로 하루를 재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하나를 고르는 것, 그 정도면 자기 형식의 첫 문장은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니체가 아모르 파티라는 말로 남긴 생각이 있습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나간 직장 생활을 미화하는 것도 지우는 것도 아니라 그 시간까지 포함해 내 삶을 내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힘들었던 출근길, 버티던 날들, 자부심과 피로가 뒤섞인 세월까지도 내 삶의 일부였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은퇴는 갑자기 잘려나간 결말이 아니라 오래 이어진 문장 뒤에 놓인 쉼표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밀어내지 않을수록 현재의 낯섦도 조금 덜 적대적으로 느껴집니다. 과거를 억지로 좋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후회가 남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도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것이 나의 시간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지 않는 것, 그 정도의 수긍이면 충분합니다. 식어가는 된장국과 찬장 안도시락통은 오래 성실했던 시간의 자국처럼 남아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지금은 허전함으로 느껴지지만 그만큼 무게 있게 채워온 하루가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허전함은 과거가 무의미했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가 충분히 무게 있었기 때문에 남는 감각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이 공허를 섣불리 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이력의 뒷면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내 것으로 인정한 사람만이 남은 시간을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결로 고를 수 있습니다. 니체의 또 다른 사유를 이 자리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늦은 삶의 존엄은 다시 증명하는 데 있지 않고 이제 무엇을 덜어내고 무엇을 남길지 스스로 고르는 데 있습니다. 은퇴 후의 회복은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증명을 서두르는 쪽으로만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라고 권할 수도 있고 스스로도 가만히 있는 자신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의 몸, 지금의 관계, 지금의 마음에 맞게 하루를 가볍게 재배열하는 데서 품위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10가지를 해내야 했다면 이제는 한두 가지를 온전히 느끼며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시간이 온 겁니다. 아침 산책 한 번이 회의 3건보다 마음에 더 오래 남는 날이 있고, 오래된 친구와 나눈 전화 한 통이 하루 전체를 데워주는 날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덜 바쁘지만 더 선명한 하루, 덜 인정받아도 덜 흔들리는 마음. 그것은 노년의 축소가 아니라 다른 밀도입니다. 바쁘게 채우는 것만이 충실함은 아닙니다. 적게 하되 깊이 느끼는 것, 그것도 하루를 사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니체의 언어는 바로 그 밀도를 존엄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증명이 아니라 선택으로, 속도가 아니라 결로 하루를 채워가는 일. 덜어냄으로써 오히려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미뤄두었던 취향, 바빠서 잊고 있던 계절의 변화,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 한 권. 그런 것들이 지금의 느린 시간 안에서 비로소 손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은 대개 서두르지 않을 때 더 천천히 손에 잡힙니다. 느린 하루가 반드시 빈 하루는 아닙니다. 그것이 이 시간 이후에 삶에 남겨진 고유한 형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알람이 멈춘 월요일 아침에서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데 갈 곳이 없는 낯설, 된장국을 데워놓고도 젓가락을 들지 못하는 무거움, 병원을 나서도 돌아갈 자리가 집뿐인 오후, 공원 벤치에서 세상만 제 시간에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던 산책길. 그 안에 담긴 것은 게으름도 나약함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서 있던 자리가 사라진 뒤 마음이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어서 생기는 공허였습니다. 한 사유는 그 공허를 외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쁨이 멈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낯선 자기 자신이고, 그 낯설음을 서둘러 채우려 하지 말고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라고. 또 다른 사유는 그 뒤에 남는 시간을 자기 리듬으로 다시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지우지 않으면서 남은 시간에는 자기만의 형식을 천천히 입히라고.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결국 같은 자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낯선 시간을 정직하게 통과하는 일, 어쩌면 그것이 늦은 삶의 품위를 만드는 시작일지 모릅니다. 공허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내일 아침에도 알람 없이 눈이 떠질 것이고, 모레도 비슷한 적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 앞에서 여전히 말을 고르게 될 수도 있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오후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스스로 고르는 순간이 생깁니다. 보리차를 마실지, 커피를 내릴지, 산책을 나갈지, 창밖만 볼지,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건넬지, 조용히 혼자 있을지. 그 선택들이 모이면 남이 짜준 시간표와는 다른 리듬이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대단한 리듬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고른 것이라는 사실 하나가 그 리듬에 무게를 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고른 하루의 첫 동작은 이상하게 마음 안에 더 오래 남습니다. 예전처럼 분주하지 않아도 그 조용한 반복이 다시 나를 붙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도 사람은 남습니다. 직함이 없어도, 출근이 없어도, 누군가 기다리는 오전이 없어도 당신이라는 사람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무게를 다시 느끼는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굳이 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어색함을 너무 빨리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도 알람 없이 눈이 떠질지 모르지만 그 적막 안에서 무엇을 먼저 고를지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창밖의 출근 차량은 지나가겠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은 오늘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아주 잠깐이라도 내가 여기 있었다는 감각이 남는다면 그것으로 이 하루는 충분히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뒤 평일 아침에 사라진 것과 남아있는 것 중 무엇을 더 크게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 한켠에 잠시 머물렀다면 표시 하나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들이 가끔 필요할 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어져 있겠습니다. 이곳은 마음사색이었습니다.